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진단하기 다 끝나고 8강도 끝났죠. 네. 사진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8강으로 분석해서 귀납시켜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단이 다 끝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8강이 끝나고 지금 환자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임상에 임해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환자를 앞에 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진을 했죠. 세밀하게. 진단할 때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끝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진단을 몇 주째 하고 있죠 지금. 네? 세밀하게 했어요. 처방까지 다.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저절로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되겠죠. 네. 진단 따로 처방 따로가 아니야. 그냥 바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8강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한증인지 열증인지, 열증은 무슨 열증인지, 그렇죠. 이것이 오심번열인지, 오한발열인지, 근데 허열인지, 허열인지, 실열인지, 승열인지를 딱 알아내야 돼. 증상을 보고. 그렇다면 승열은 무슨 혈 써야 된다, 허열은 무슨 혈을 처방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 떠올라 있어. 기본적으로. 그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실증인지 허증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척 보면 알아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임상에서 실증에 대한 특강을 할 거예요. 오늘 임상에서 실증을 분별하는 요령. 지난번 허증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병인 변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이 원인에 따라서 변증하는 요령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병인 변증.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사진학설이 있다. 사진학설이 있는데 사진학설에서 의인과 내인 이렇게 나누죠. 의인, 내인 나누는데 의인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뭡니까? 유금입니다. 또 뭐가 있어? 염려가 있고 일반적으로 의감에 관한 것들이 좀 의감에 관한 것들이야. 내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실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음식이나 과로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죠. 요 삼인학설을 얘기한 사람이 원래 한나라 시대 장준경이가 말한 것이 모든 만병은 다 세 가지 조항, 즉 삼인학설의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장준경입니다. 장기라고도 하고 장준경이라고 하고 또 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거를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상한론을 쓴 사람이죠. 그 후에 1172년 정도에 그때 어떤 송나라 시대에 진무택이라는 사람이 이 삼인학설을 확실히 정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체계를 잡은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삼인학설인데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모든 병은 바로 여기에 다 속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유금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유금사기와 영녀가 있었는데 영녀는 전염병이고 지금 전염병은 거의 국가에 관리하고 있을 정도니까 유금사기에 대한 성질이 어떤 사기가 침습했다, 의사가 침습했다. 그 증상이 뭐냐? 그러면 유감사기가 침습하면 무슨 8강에서 무슨 증입니까? 혈증이지. 혈증. 체표로 들으니까 유감이 표증. 표증의 촉인데 그 사기가 예컨대 풍한습 대부분이 풍한습이죠. 이런 것들이 침습했을 때 이것이 한이냐 습이냐 그 다음에 조냐 풍이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기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럼 그 사기가 침습했을 때 어떤 사기 들어오는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 나타나는 와서 어떤 병리로 표현되는 증상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게 습이구나, 이건 한이구나 이런 느낀다고 했어요.
아마 오늘 특강때도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상을 보고 아 습입니다, 풍습입니다, 풍한입니다, 풍열입니다라고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인에서 유금에 의한 요인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인 했죠? 네. 네? 네. 왜 대답이 없어? 녹화할 때 보니까 앞에 계신 여자 선생님들 앞에 앉으셔가지고 여자 선생님들 목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은 먹고 강의하나 그럴 거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습, 한증과 습증, 열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특히 한열과 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항상 풍이라는 건 같이 다니니까 풍한이냐 풍열이냐 풍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습이라는 놈은 점착성이 있어서 늘어붙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관절염, 관절병은 습이라고 봅니다. 습은 의습과 내습이 있어요. 그렇죠? 의습은 이제 풍습이고 요감 사기에서 습기가 많은 것을 한다던가 근데 일을 한다던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습이고 또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내습이 대부분이죠. 하시다. 그렇죠? 내습은 왜 생기는 게 있습니까? 과식이에요. 과식으로 해서 운하 기능이 실조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액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 있어. 이게 이렇게 수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운하 기능이 실조로 보는 것입니다. 비이허로 운하 기능이 실조가 습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의습과 내습에 의해서 그 습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환자가 있는데 몸이 무겁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습이죠. 그게 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습을 없애려면 무슨 처방을 하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습도 한습과 습열이 있어. 그렇죠. 한습과 습열이 있다. 습이란 게 뭐예요? 한과 열 사이에서 한과 열 밑에는 한 위는 열 그 사이에서 막 뭉쳐지고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생기죠. 기포가 생기면서 이게 바로 습이요. 밑으로 가면은 한습, 위로 가면 습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한습과 습열은 처방이 또 달라. 그래서 되게 다 오랫동안 습이 뭉쳐 있으면은 기가 그것을 운화시키려고 막 공격을 하니까 또 안에 운화가 생기고 그러면은 내열이 생기면은 그게 답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 습열로 변하고 습열이 모든 피부병의 근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습열로 인해서 방광습열증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질 같은 거 또 치질도 습열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내인의 칠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칠정. 우리가 칠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모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스트레스 또한 신경성의 문제를 다 동양의학에서 예전부터 칠정에 규유시켜 왔어요. 분석해 놨어요. 칠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칠정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칠정. 칠정이 뭐냐는 것이죠. 칠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외부 사물에 대한 어떤 반응인데 반응이 지나치다. 그래서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나치거나 또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지속적이다. 일시적으로 하면 딱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죠. 스트레스 받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문화가 생기겠죠. 지속적이다. 지나치다 말하는 지나치다는 말은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반응들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장부 기혈이 영란된 것이죠. 기혈이 영란되거나 이런 기능들이 지나치게 장부 기혈 어떤 성소에 영향을 미친다. 성소에 영향을 미친다. 성소에 영향을 미친다. 성소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 것. 요것이 7점입니다. 실적은 그래서 7가지 감정의 변화로 얘기 나타나는 7가지 감정의 어떤 사물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7가지 감정의 변화 아시죠? 노희, 사후, 비, 공, 경 그렇죠? 그걸 확실히 풀어볼 거예요. 우선 7절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현대적으로는 무슨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바로 신경성. 모든 신경성은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 신경성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병의 원인의 70%가 암도 마찬가지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암이 생긴 원인도 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부 기혈이 예컨대 문란해진다. 영란돼서 성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뭉치거나 기가 올라갈 게 내려간다든가 내려갈 것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병을 만들어내고 뭉치게 되면 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든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실정이다라고 우리 학설은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병의 원인을 실정이다라고 딱 찍었어. 현대 와서 이런 병이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봐도 소용없죠. MRI 안 나타나죠 이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 근데 우리는 동양의학은 2000년 전부터 그건 실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현대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신경성이다. 그래서 뒤에서 자료에 나옵니다만 장부 기혈이 영란된다는 증상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어떤 감정의 어떤 변화, 지나치게 강렬하게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생기면 인체에서 장부 기와 혈은 일정한 운행 규율이 있죠. 12경락을 통해 운행 규율이 있잖아요. 음은 위로 올라가고 양은 내려가고 그렇죠. 음은 안으로 양은 밖으로 흐르고 또 승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지. 승강실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경락이 기혈이 흐르고 있는 경락이 영락 거슬러 올라가고 혼란시키고 요란스럽게 혼돈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혈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것이 7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혈이 영란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통과 배설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소통과 배설은 어느 정도 소속이야? 이게 소설이지, 그죠? 소통과 배설의 소설 기능이야 이게. 첨기는 소통시키고 탁기는 배설시켜야 한다. 기혈이 승강을 이루어서 경락이 승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소통과 배설은
바로 정상 이루어지 못하면 안 되면 뭐가 문제야? 기기가 실조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소통과 배설이 청기를 소통시켜 탁기를 배설시키지 않으면 청기는 위로 올리고 탁기는 배설시켜라. 전음 후음을 배설시키는 것이지. 그러죠. 네. 그래서 소통과 배설 이게 소설 기능을 우리는 어느 장부 소속에 소속시켰다? 간이지. 동양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신비스럽게도 간은 소설 기능을 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기실조가 나타난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장부 기혈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으로 승은 이 기기란 말은 뭐야? 기기란 용어는 또 매우 유명한 용어죠. 기의 기운은 혀를 끌고 다니니까 바로 승, 강, 출, 입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승, 양기는 승.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청기는 승청시키고 탁기는 하강시켜서 배설하고 그 다음에 탁기는 내보내고 청기는 들어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소설 기능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설 기능 제1조가 기기를 잘 통하게 조절하는 것이라고 써있죠. 네? 소설 기능 배웠잖아.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기기 실조가 이루어진다. 기기 실조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체지. 기체요. 그래서 기기 실조 어디면 소설 기능 실조 맞죠? 자 다시 질정에 의해서 기혈이 문란해지면 정상적으로 승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설 기능 실조가 나타나. 소설 기능 실조라는 것은 기기 실조로 나타나. 그렇죠? 소설은 간의 기능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상학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간기울결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소위 용어를 만들어서 간기가 울결됐다. 울결됐다. 막히고 뭉쳤다야 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질정에서 감정의 어떤 반응이 강렬하고 지속적이 된다면 기혈 흐름이 영란되기 때문에 기혈 흐름이 영란되면 기혈의 어떤 성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통과 배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기기실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기실조는 기의 승강치료 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소설기능 실조가 되고 소설기능 실조는 간기울결로 이어지는 것이다. 간기울결 주증상이 뭐냐? 주증상이 먼저 간경락이 울결됐으므로 흉혁부가 뻐근한 창통이 나타나고 통증이 이동된다야. 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항상 이동된다야. 예? 혈액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어혈 같은 그렇죠. 기체, 혈액 같은 건 움직이잖아. 고정되어 것인데 기가 뭉친 것은 기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움직이려 했어. 항동관이라고 그러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 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간기울결은 통증이 이동된다야. 여러분들이 잘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옆구리에 통증이 담 들렸나 봐.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담 들렸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간담의 경락은 흉역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간기울결. 통증이 이동된다. 뻐근한 창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동된다. 그리고 조급이노란 말 항상 하죠. 주종상이 조급이노야. 날뜰 조자 써가지고 급
쉽게 짜증을 낸다. 조국이 왕짜증이지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 식구가 박반장관이 됐든 안사람이 됐든 옛날에 하여튼 짜증을 잘 낸다면 감기 울결이야. 그러죠. 뭔가 스트레스 받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진 거지. 그러죠. 조급 2로 쉽게 화를 낸다. 짜증낸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겨? 태식이 생긴다 그랬죠. 태식이 뭐요? 한숨이지? 자주, 많이 라는 뜻이야. 착화선장이라. 그 선태식이 생긴다. 자주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 이유는 바로 이 기체 때문에 그래. 기가 막혀서 이걸 뚫으려고 스스로 한숨을 쉬는 거야. 그렇죠? 한숨이 한 쉬다가 뭐가 막힌 거야. 기가 흐름이 정상이 아니야. 기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숨 자꾸 쉬어서 트이게 하려고 한숨 쉬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감기 울결. 감기 울결은 침 4개로 끝낸다 그랬죠. 네? 근데 간에 경락이 막혔으므로 간의 원혈이 아주 훌륭하습니다. 근데 옆구리를 주관하는 혈자리 요혈 2개가 있는데 소양경, 족수양에는 요혈이 뭐예요? 족소양의 요혈, 담경의 요혈, 양릉천이잖아. 소양경의 가장 임상의 요혈은 양릉천이다 그랬죠. 옆구리 통증을, 모든 경락의 통증을 조절해요. 네? 양릉천. 그 다음에 수소양은 어떤 혈이? 요혈이 옆구리 주관. 지구지. 양릉지추가 옆구리 통증을 주관해요. 항상 옆구리 통증이 막혔다, 창통이나 이런 얘기 있으면 무조건 양릉천과 지구입니다. 그리고 경막이 감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충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기문이나 일월스라 이 말이지. 기문 아시죠? 그래서 유중 밑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손끝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져서 가장 앞쪽에 나타난 부위 몇 촌이나 따지지 말고, 기본에 옛날 11늑간 11늑간 앞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거기가 아픈 사람도 있어. 그리고 현재 여러분 경락지에는 유중 밑에 2촌, 그렇죠? 6늑간 사이가 기문으로 되어 있고 7늑간 사이가 일월로 되어 있지. 모열로. 거기 부위에 아픈 사람도 있고, 앞에 늑간 앞쪽에 11늑간 앞쪽에 옛날에 그 자리를 알았어. 거기 아픈 사람도 있어. 거기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뜸을 뜨시거나 침을 쓰더라도 평자해야죠. 흉자.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치고 그 4개면 끝나는 거예요. 감기 울결은 실증입니까? 거증입니까? 기체니까 실증이지. 그죠? 기체니까 실증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히게 하는 원인은 여같이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역시 습담 어혈들이 기를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실증으로 보는 거예요. 뭉쳐서 막혔다. 이런 실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소통시켜줘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실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이라는 말이 뭉쳐있다는 뜻입니다. 기가 뭉쳐있다는 뜻이야. 실증이라는 게. 그걸 자극을 줘서 흩어지게 해라. 이것이 사법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법을 그 4개의 혈자를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없어져. 가장 오늘 핵심적인 것은, 그래서 변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자가 정서와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통증이 심하다. 어느 장구 소색이야? 간이요. 그럼 반드시 감기 울결 증상이 있나 보아라. 요즘 짜증 잘 나시죠? 괜히. 그렇죠. 얼굴 화가 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감기 울결이에요.
감기 울그러니까 조고비가 있고 선태식이 있고 뭐 장통이 왔다 갔다 다 해야 된다 이 말하지 말라 이거지. 그 중에 하나 나타나면 일단은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 옆구리 쪽에 뭐 뻑적지근하고 심하면은 이게 뭡니까 유방 쪽에도 통증이 나타나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감기 울기를 의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간맥을 봐야 되겠지. 좌수 관맥이죠. 촌관척이니까 관맥을 보면 반드시 거기 울결돼서 울화로 인해서 상맥이 나타나, 칠맥이 나타나, 힘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실증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sab법을 써야 돼. 이와 같이 울결되었다. 울결됐다는 말은 우주에 막힐 울자인데 막혀서 오랫동안 막히면 결국 울이화화 그런다 그러죠. 화로 변한다. 울화가 생긴다. 이 화라는 것도 문제예요. 인체 소위 리증에서 생기는 열은 대략 이 울화입니다. 인체 울화. 습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 가지고 뭐야 운화가 안 돼가지고 멈춰 있었어.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느 구석에. 그럼 마침 간기 울화가 생겨서 그 훈중시키게 되면 그것이 담으로 변해. 습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수습과 담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길을 따라서 간화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 그럼 위로 올라가 목에 걸리면 매기가 생기네. 그렇죠. 그것이 머리로 올라가면 간풍내둥이네. 그렇죠. 전간이 생기네. 이런 게 생기네. 정신질환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전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화가 무서운 거예요. 옆구리가 뻐근한 창통이 이동된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여기 아픈데요. 그러면 뭐 사진 뭐 폐가 이상했나 어디가 이상했나 찍어보는데 아무 소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이야. 근데 우리는 척 고마워라. 그렇죠? 훌륭하죠? 대답이 없어. 맞죠? 네, 대답을 안 해. 어쨌든 모든 실정에 의한 것들은 간기 울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증상이 있어 통증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자극을 받게 되면 더 통증이 심해진다가 꼭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감기가 울결되면은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소설 기능 속에는 기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비위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그래 있지? 바로 비위에 바로 관계돼. 이 간기가 울화가 생겨서 간화가 지나치게 되면은 목극토가 아니라 목승토가 되지. 에?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에? 간에 어쩌고 저쩌는데 그리고 밥맛이 없고 배가 더 부족합니다라고 환자의 증상이 또 따라와. 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약이 따라옵니다. 뒤에가 쭉 감기 울결 조고비로 쭉 나오다가 뒤에 밥맛도 없고 라고 나와. 환자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먼저 간을 봐야 되겠지. 배가 더 부르고 밥맛도 없고요. 요즘 자꾸 짜증도 나고요. 그러면 간의 문제지. 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들은 소화 문제를 먼저 간을 본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옛날 명의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정도 되면 다 아시잖아요. 이제. 다 명의가 됐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와 같이 연결 들 수가 이런 이게 질자가 여기 쭉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뭐 너저하게 나와 있지만 기초적인 나와 있지만 큰 틀은 이 핵심 요거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로 어찌고 좀 간기 울결, 소설 기능 실조, 소설 기능 실조는 바로 기체로 이어진다. 기체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습담 어혈의 문제. 결국 그 간기 울결로 이어진다. 이 연결되죠?
환자가 와서 쭉 얘기하면 요즘은 현대인들은 대개 다 많은 사회생활을 하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신경 쓰는 게 많이 생기니까 거의 다 못 먹어서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 정신적인 문제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문제, 고용 문제, 밑에 직원들의 문제라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다 감기 우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물어봐야 돼. 혹시 신경 쓸 일은 없으신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가? 그 통증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생기면 혹시 여기 칠정과 관련이 있나? 우리가 이런 걸 훤히 알고 있어야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그래서 당신 감기 울결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렇게 의심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답답한 경우 흉엽통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죠. 혹시 여기 가슴이 답답하지 한숨 나오고 한숨 자주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큰 병입니까? 물어봐요. 환자들이 대개다. 아니요, 큰 병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큰 병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면 뻔히 알고 있는데 큰 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이런 점들을 해소시켜줘야 돼. 첫째, 환자가 기분이 좋아야 돼. 치료받을 때는 기분이 뭐요? 음과 양이야. 기분. 기라는 것은 음과 양이잖아. 음기 양기야. 그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지. 음양이. 그 음양의 기운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 기분이 좋다야. 음양이 편성가 되면 기분이 나쁘다야. 맞잖아. 그게 병이니까. 그래서 그 환자의 기분을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분을 맞춰서 그분이 걱정 안 하게끔 진단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큰 틀의 핵심은 요거다. 이해됐죠?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일부의 반응을 감정의 반응을 가지고 있으면 기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혈 성세와 기혈 흐름에 영향을 미치나 기혈 흐름은 영란으로 나타나고 영란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내려갈 거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비기는 올라가야 되고 유기는 내려가야 되지. 감기는 올라가야 폐기는 내려가야 되지. 이와 같이 승강이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다가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반대로 올라가면 기역증이 생기지. 이제 기역이 뭐요? 유기상역, 폐기상역, 감기상역이지. 이거 병이야. 그런 병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면 소설기능 10조되고 소설기능 10조는 바로 감기울결로 나타난다. 그래서 감기울결 증상은 바로 정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나온 먼저 테마에 요즘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쩌고 그러면 정지울결. 그게 정지란 뜻이야. 이해됐죠? 칠정이 울결. 그 시험 문제에 정서적으로 어쩌고 뭐 어쩌고 이웃과 다툼이 있었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건 실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됐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감정, 인간의 감정의 동물로서 이와 같이 기가 영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다. 아니 꿰뚫어보고 있어야 되지. 환자를 잘 물어봐서 꿰뚫어보고 있어야 돼. 그건 처방을 내기만 딱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큰 틀로 질정에 대한 흐름은 요거다.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이해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야. 질정.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기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병인병기여서 외인 뭐 사기, 유금 사기 설명하고 노이 사업 비공경 어느 장부 소송인가 요거 공부하고 있죠. 다 하셨잖아. 그거 공부한 데가 아니야 이거.
이로 인해서 어떤 병리가 나타나고 그 병리의 원인은 무엇이고 처방은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태충, 양릉천, 지구, 기문을 쓰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라 이 말이지. 알고 쓰라 이 말이지. 침을 쓸 때. 여러분 고급 이론이야. 그렇죠. 침을 쓰더라도 뭔 이유를 알고 써야지. 교재에 화전 선생님 교재에 감기 우리가 어쩌다 하면은 뭐 대충 뭐 어디 쓰라고 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대충을 찌를 땐 감기, 울결, 간화를 끌어내려야지, 간양 상황 이런 것을 끌어내려야지 하고 약간 상사돼 가지고 자극을 딱 줘야 돼. 이건 실증이야. 울결됐으니까 그걸 끌어내려야 돼. 라고 집어넣어야 돼. 심사를 해야 돼. 그리고 쫙 뽑아야 돼. 그랬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대충 쓰라겠으니까 살짝 조금 이렇게 달아놓고 대충 썼어. 효과 좋겠습니까? 없어. 내가 왜 이 혀를 쓰는가를 알고 쓰라 이 말이지. 그게 예컨대 사관혈이니까 기를 통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네. 그때 쓰는 감정에 그 사관을 쓰는 대충하고는 감기 울결에 쓰는 치막은 달라. 근데 실증을 쓰고 있지 지금 우리가. 실증은 약간 심자라 그래. 용천 방향을 약간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 제삽을 해. 제삽 올리다 됐다. 꽃을 싹 끌어올릴 제삽 이후고 염전, 비틀염, 돌일천 약간 돌리면서 돼. 아우 뻐근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약간 쉬어. 얼굴 찡기릴 정도로 그러면 좀 참 쉬었다가 다시 한두 번 쉬었다가 다시 또 어우 그럼 또 못 참겠냐고 못 참겠다고 다시 또 3번 정도 하면은 반드시 듣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간양 상황된 것이 끌어내려지. 이게 침이야. 쭉 꽂아놓고 딴짓 하다가 시간 됐으니까 몇 초 됐어요. 빼야지. 이건 아니야. 그랬겠죠? 이게 침. 그러니까 침을 쓸 때는 왜 쓰는가를 알고 써라.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반드시 밝혀내라. 이게 변증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상세하게 여러분의 사진을 해주고 공부를 하신 거야. 특히 이해를 하시고 실정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잘 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장부 기혈의 성쇠와 관련이 있어. 장부와 관련이 있다. 장부와 관련이 있다 이거지. 장부, 오장육부지. 그렇죠? 결국 모든 인체는 동양어에서는 오장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입니다. 오장육부 얘기를 하는데 장부의 기혈과 관련이 있어요. 장부 기혈에 문제가 되면은 반드시 관련된 소속 정지에 이상이 생겨. 정지와 관련이 있다. 정지. 칠정이지. 장부의 기능 이상은 칠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겠네. 그렇지? 원래 간이 문제죠, 그죠? 간이 어떤 원인에서 예컨대 간이 문제가 있을까? 간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술을 계속 드셔가지고 알코올로 인해서 간에 어떤 예컨대 뭡니까? 해독이 안 돼가지고 해독 기능을 안 돼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겼다. 간화가 있다. 간에 승열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간에 문제가 있다. 간에 질환이 생긴 거예요. 간에 병이 생겼다고 보자. 그러면 반드시 이 정지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은 뭐와 관련이 있어? 분노지. 어? 분노자가 여자가 들어가 있는데 보죠.
마음심이 들어있고, 이 마음심은 자원 오행은 화야 화. 그렇기 때문에 분노란 감정이 이게 쉽게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이노 이게 되죠. 그러니까 간에 병이 있으면 이 쉽게 화를 내 짜증이 자주 나 간에 이상이 있나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 진단해봐야 돼요. 반대로 간은 소통과 배설 또 뭐랍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은 위로 올라가는 조달의 특성이 있죠. 응? 나무까지 줬잖아. 나무목이 들어있죠. 나무까지 쫙쫙 뻗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음해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희생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해가지고 나를 모략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억눌렸다. 감정이 뭐예요? 억울하다. 억눌리다. 조달의 특성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뻗어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억눌림을 당하는 거야. 억울하다 하는 뜻이.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간에 병이 또 생겨. 그렇죠. 이건 정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간에 영향을 줬죠. 아까 그거 했잖아. 실정이 문제가 되면 외부의 반응이 있으면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고 지속되면 바로 기가 역만돼서 소설기는 실조가 되고 간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고받는다 이렇게 됐지. 정지와 오장의 기능이 주고받는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 장부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장부 이상이 있으면 소속된 정지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요것만 핵심을 알면 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주에서 실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ner월, 노상간, 많이 노하면 간을 상하게 된다. 사상비, 생각이 너무 많으면 피를 손상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그 장부와 관련 있음. 그런 얘기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피를 손상한단 말이 비위의 소화기능, 비위는 승강해야 되는데 뭉치니까 승강이 안 되니까 비의 운하기능 실조를 시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으면 정지에 문제가 생기면 소속된 장부에 문제가 생기고 또 비가 언습에 의해서 운하기능이 실조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겠지 이제. 고민하고 딴 생각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기혈, 신비양으로 나타나지. 여러 가지 다 장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되죠? 큰 틀로 칠정이 나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 간기울결과 관련되어 있고 간기울결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실조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실조는 기체가 가장 먼저다. 그렇죠? 기체는 바로 제1번이 정지울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로서 어떤 정지로 문제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소속된 장부에 영향을 준다. 어떤 장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소속된 정지에 영향을 주더라.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더라. 이해됐죠? 요걸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신경을 많이 신경 과민이 되면은 반드시 간과 관련 있음을 이해하자. 이게 큰 틀로 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요거 하나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